네, 이번 선거는 이른바 심판론이 거대 양당 모두의 구호로 등장했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경제든 외교든 하나 제대로 한 거 있느냐. 그동안 참아온 국민들이 이 정부를 해고해야 한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선거 초반에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왔던 국민의힘은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는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들이 국회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2조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 양당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국민의힘과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김건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취재하는 송 기자. 자, 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이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실제로도 비례 합해서 100석 안 될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까? 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연일 범야권 200석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는 총선 전망치 목표치로 120에서 140석이라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5, 60석이나 되는 초박빙 지역구, 살얼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다 이긴다면 원내 일당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결국 접전 지역구의 결과에 달렸지만 희망적인 예측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한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날 유세 방금 보셨지만 격전지라는 한강 베이트를 중심으로 한 표라도 더 모아달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다. 자, 김건희 기자는 민주당 취재하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 그리고 비슷하네요. 50에서 60곳 정도를 경합으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내심 더 기대하는 분위기도 당내에서는 읽히는 것 같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듯 말씀하신 대로 110곳 정도 우세 그리고 50에서 60곳 경합이 맞습니다. 네. 다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는 건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경합 지역 상승세를 고려하면 내심 지역구만으로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네. 이런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경기, 인천의 우세가 안정적이고 험지인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도 두 자릿수 의석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선거 막판 일부 후보자들의 부동산과 막말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랬죠? 수도권 등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총선 사상 최고가 나온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유리하고 70%에 가까워질수록 우세가 확실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분석입니다. 네, 사전 투표율 많이 나온 것도 각 당이 다 자기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다시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잘 싸웠다라고 얘기할 만한 기준선이 있을까요? 네, 지난 총선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네. 이 두 당을 합쳐서 103석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돌아온 4명,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합당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까지 합치면 현재 의석인 110석 정도가, 현재 여권 의석인 110석 정도가 출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3주 전에는 100석도 위태롭다 이런 말이 정말 돌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공천장 수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취재를 갔었는데 사실 그게 기쁜 날이잖아요, 굉장히. 그런데도 후보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종섭 황상무 논란을 성토하던 모습을 직접 봤었습니다. 네. 만일 개헌선 100석이 무너진다면 현 정부도 동력을 잃고 여당에도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큰 후폭풍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난 총선과 같은 110석 수준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난 선거가 워낙에 여당이 참패했던 선거인 만큼 그걸 가지고 선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보면 이 120석 이상을 얻어야지 야권의 법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을 여당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의 1차 저지선이 일단 120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민주당 얘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아까 지역구 110석 우세라고 했었죠. 근데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조국 혁신당 있지 않습니까? 더하면 범야권 200석 확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아까 조국 혁신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배경도 지금 200석 설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정말 실제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개표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쉬운 전망은 당연히 아닙니다. 공표 기간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공표 금지 기간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조국 혁신당은 목표로 잡은 비례 10석을 넘어 15석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0석은 민주당이 수십 곳의 경합 지역구에서 거의 모두 이겨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다 이겨야 된다. 네.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여당은 엄살이고 야당은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취한 것이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불가능하다. 못을 박았네요. 거의. 네, 그렇게 박았는데요. 야권에서 말하는 200석 관련 전망은 정권 심판론 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야권 지지층의 기대로 봐야 한다는 게 좀 더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내일 선거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목표는 151석, 단독 과반 1당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위성정당 더해서 180석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4년 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일단 여야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선 이걸 저지할 수 있는 특히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과반 의석의 일당이 승패의 잣대라는 겁니다. 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범야권이 얻지 못한다면 4년 전 총선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만일 과반 의석 확보까지 실패한다면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선 결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지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송 기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총선 전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는데 총선 후의 행보도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총선 결과에 뭐 물론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초반에는 4월 10일까지 내가 완전히 소진되겠다. 이후의 삶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공적으로 공공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향간의 해외 유학설을 직접 반박하면서 정치 무대에 계속 있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네. 이 선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치권에 남아 있겠다. 그렇습니다. 만일 초접전 지역구를 다 이겨서 원내 일당이 된다면 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게 될 걸로 그렇겠죠? 보입니다. 네. 네. 다만 지금까지는 야권 우세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저도 얼만큼 지느냐에 따라서 이 행보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당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다음 날인 모레 아침부터 펼쳐질 당정 관계는 당장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한 위원장은 선거 국면에서 이종섭 황상무 논란 그리고 의정 갈등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때문에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정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여당의 목표대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선을 앞두고 노출됐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지배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정 간의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손하늘 기자, 김건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